도시에서 온 전학생 아마미야 슈헤이. 시골로 내려온 도시 출신 전학생이란 것은 언제나 사고를 일으키기 마련인데요. 피아노 랜다 남자 주제. 무언가 세련되어 보이는 유페이스는 잠깐의 관심과 동시에 깊은 질투를 받게 되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때부터 내려오던 유구한 전통 이지메를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그 시동을 걸기 시작한 건 카네이라 다이가크, 동칭 호빵맨. 그는 무서운 이야기로 먼저 전학생의 길을 죽이려고 시도하는데요. 학교 근처에 무진장 큰 숲에는 아주 오래된 피아노가 있는데 오랫동안 방치되어 소리가 나지 않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밤이 되면 제 혼자서 피아노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는 무시무시한 피아노 괴담. 전학생을 마구 놀래키고 있는 그때 피아노 소리로 역으로 골탕 먹인 것은 이 학급의 또 다른 밉상 이치노세 카이, 유명한 보추입니다. 어쨌든 산통이 깨진 건 깨진 거고 유구한 전통 문화는 계속되어야겠죠. 아마미야 슈헤이에게 담력 시험을 제안하는 그들, 밤중에 그 숲에 가서 피아노를 치고 온다면 우리의 동료로 인정해주겠다는 그들. 남자들의 세계에는 이런 것이 있죠. 하나의 의식을 해내야 동등한 대상으로 인정해주겠다 라는. 숲에 귀신 붙은 피아노를 치고 오든가 아니면 애들 앞에서 네 고추를 보여주든가. 진정한 남자로 인정받기 좀 빡센데요. 드디어 나왔다, 호빵맨의 고추 보여줘가. 이럴수가. 피아노를 치고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이 목적이었다니.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피아노. 그럼 호빵맨을 카이가 마구 긁어대고 호빵맨 고추는 작대요. 이럴수가. 남자 사이에선 절대 해선 안 될 말을 둘이 피아노가 소리가 나니 안 나니 하며 마구 싸우대던 그때 그 피아노는 내 거라서 잘한다고. 너같이 가난한 놈이 어떻게 피아노를 사냐? 창녀 같은 이 엄마가 남자한테 꼬리쳐서 산 거냐? 시골에서 살아남기 되게 쉽지 않네요. 여기가 학교야 DC 인사이드야. 이렇게 말썽꾸러기밖에 없는 학교처럼 보이지만 역시 만화에는 기연이 있어야 되는 법. 이 학교의 아지노 선생님은 유명한 피아니스트 출신 음악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양반이 왜 이런 시골짝에서 교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가 피아노를 칠 때 그의 실수를 유일하게 지적할 수 있는 아이, 그건 바로 누가 봐도 비범해 보였던 이치노세 카이입니다. 아까 숲의 피아노가 자기 거라고 말한 것은 어쩌면 진실일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오늘의 작품 피아노의 숲은 하나다 소년사, 한국명 기동아 부탁키로 유명한 이시키 마코토 작품의 피아노 만화입니다.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연재했으니 초장수 연재 만화죠. 1998년이라고 말하면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원피스랑 비슷한 시기에 연재를 시작한 작품입니다. 말하고 보니까 원피스가 좀 더 대단해 보이는데요. 아무튼 음악과 관련된 만화라고 하면 주인공이 음악의 길로 들어서서 음악적 성취를 이루고 성공한다 라는 전형적인 내용을 다루기 마련인데 이 작품 피아노의 숲 역시 그 골자를 정확히 따르는 전형적인 작품입니다. 주인공이 음악적으로 성취를 이뤄서 쇼핑 콩쿠르에서 우승한다 라는 내용이죠. 뭐 결말 스포일러긴 한데 이런 만화에서 마지막에 우승 못할 리가 없으니까. 그나마 조금 눈여겨볼 부분은 이치노세 카이와 아마미야 슈헤이의 더블 주인공 체제라는 점인데요. 둘은 하나부터 끝까지 완전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아마미야 슈헤이는 부유한 집안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피아니스트,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피아노의 핏줄까지 있습니다. 나루토 쌍싸다고 때리는 엘리트죠. 반면 이치노세 카이는 호빵맨 말맞다나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을 뿐더러 아지노 선생님의 피아노를 제외하면 살면서 피아노를 들어본 적도 없는 아이. 수업 시간에 딱히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라서 음악 시간에 배웠을 법한 인물도 모르고 숲의 피아노라고 하는 고장나서 이 악물고 세게 꽝꽝 내려쳐야만 아슬아슬하게 소리가 나는 피아노로만 연주를 할 줄 아는 지옥의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친구들이 처음으로 교창하는 부분이 7권 언저리에서 끝나는 전국 학생 콩쿠르 편이죠. 아지노 선생님이 발굴해서 키우기 시작한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이치노세 카이와 아지노 선생님에게 사사를 받고 싶음에도 그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엘리트 출신 아마미야 슈헤이. 자연스럽게 반대 대립구도도 형성되겠죠. 이치노세 카이가 가정 형편에서 열등감을 느낀다면 아마미야 슈헤이는 재능 영역에서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는 뛰어넘어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장 큰 부분은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대, 피아니스트인 자기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어야 되는 부담감, 게다가 플러스로 자기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지만 이기지 못한 피아니스트가 학교의 선생님 아지노 소스케인데 이 아지노 선생님에게 사사를 받지도 못한 채로 그의 후계 자격인 이치노세 카이를 이겨야 합니다. 그 와중에 이치노세 카이는 이 학교에서 일본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겪던 아마미야 슈헤이를 구해준 친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과 성취를 이뤄야 된다는 부담감, 그 사이에서 열등감만 무럭무럭 자라는 맛있는 캐릭터죠. 솔직히 이치노세 카이보다 얘가 좀 더 재밌어요. 중후반쯤에 얘가 정신병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장면도 인상 깊었고요. 물론 일부에서는 당연히 슈헤이가 이깁니다. 뭐 음악적 실력은 이치노세 카이가 훨씬 더 우월했던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카이는 콩쿠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긴장을 풀기 위한 의식으로 숲의 피아노를 치듯이 신발을 벗고 쳤고 피아니스트 이승빈 씨의 자문을 구한 결과 저런 행위가 보이는 그 순간 아마 탈락이 맞다고 하니까 나름 리얼한 고충을 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4월은 너의 거짓말을 보는데 저렇게 음악을 혁신적 해석을 해서 치면 클린이들이 점수를 잘 줄 리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클래식은 우수한 재현이 목적이라나? 아무튼 이 작품의 골자와 관계성 얘기는 했으니까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얘기를 해봅시다. 피아노의 숲은 일본 작품에서 몇 안 되는 브라쿠민을 소재로 한 작품이거든요. 아니 몇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만화에서 이토록 노골적으로 브라쿠민을 묘사하는 경우가 없어요. 브라쿠민이 뭔가요?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대충 일본의 천민 아니야? 정도로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묘사하면 조금 오도
유독 있을 수 있는 게 한국에서 천민이라고 하면 핏줄의 문제처럼 느껴지잖아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같이 부모가 수드라면 자식도 수드라인 그런 느낌. 하지만 일본의 브라쿠민이라는 존재는 핏줄의 문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장소 혹은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역 감정이라고 하면 지역과 지역이 서로 싸우는, 경상도랑 전라도랑 서로 싸우고 야마구치 현이랑 후쿠오카 현이 서로 싸우는 그런 이미지가 더 크겠지만, 일본 내에서 브라쿠민 차별이라고 하면 같은 동네 안에서의 쓰레기 마을, 이런 느낌의 차별입니다. 제 고향 경주로 예시를 들자면 황성동, 용강동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저기 금장다리 넘어가는 사람이랑 놀지 말아라, 이런 식이 대를 넘어서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에도 시대에는 사국농성이 굉장히 확실해서 조카마치, 성 아래쪽 마을에는 상인들이 살고, 평범한 지역에는 농산일, 공업하는 사람들이 살고, 성에서는 업무 보는 사람들이 사는데, 인간이 사는데 어찌 굳은 일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동네 화장실에 분변이 닿으면 치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고기는 안 먹어도 가죽은 필요하니까 동물을 죽이는 도축업자도 필요한 법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굳은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나쁜 인식 자체는 있었지만 그들을 무리해서 배제하고 한 지역에 몰아넣지는 않았죠. 검정고무신만 봐도 똥푸는 아저씨가 좀 꺼려지는 사람처럼 묘사되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마을에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그들을 몰아넣고 그들이 사는 지역을 부락이라고 부르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브라쿠민이라고 부른 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차별의 시조였던 겁니다. 브라쿠민도 사실 그나마 순화된 표현이고, 옛날에는 흰인, 기인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 브라쿠민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죠. 이렇게 특정 지역에 몰려 사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때문에 브라쿠민 인권운동은 보통 브라쿠민이라고 직접 부르지 않고, 사실 브라쿠민이란 표현 자체가 헤이트 스피치라 그래요. 약간 흑인 인권운동하는데 깜둥이라고 부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런 맥락에서 보통은 동화, 융화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불합과 동화되어야 된다 이런 맥락이죠. 흑인 인권운동이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 Separate but Equal 이라는 개소리를 반박하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흑인 학교, 흑인석, 흑인 시설 이런 거 만들어두고 백인과 똑같은 대우를 한다고 말해봐야 전부 개소리가 아니냐라는 통렬한 가침을 기억하신다면 아마 이 동화라는 맥락도 잘 이해하실 거예요. 대신 동화는 너무 일천적으로 쓰이는 한자어지만 일본에서 동화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런 인권운동 하는 사람인가? 라고 인식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은 있고, 일본에서 좀 꺼려지는 가난하고 힘든 자들은 이런 구역으로 몰려가서 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지금도 보고 싶으시다면 면상구제님 영상 참조해주시고요. 일본 내에서 브라쿠민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금지에 가깝습니다. 이 작품에서조차 딱히 브라쿠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봐도 브라쿠민을 의도하고 있음을 뻔하게 티를 내고 있기 때문에 피아노의 숲은 브라쿠민과 관련된 만화로 알려져 있죠. 그럼 우리는 그냥 브라쿠민에 대한 차별이 있구나, 일본인들도 참 하하 못돼 처먹었는걸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걸까요? 통계와 팩트 무더기로 보면 남의 일에 불과하지만 작품으로 보면 좀 더 공감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의 숲은 브라쿠민 문제를 다면적으로 보기에 되게 좋은 작품이에요. 막연하게 저렇게 말하면 뭔가 일본인들 너무하네 싶겠지만 왜 저런 차별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알겠다 라는 느낌이 드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흑인 인권? 중요한 거 알죠. 하지만 미국 내에서 흑인 이미지가 왜 안 좋은지, 흑인에 대한 악감이 왜 지금도 존재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한 것처럼 피아노의 숲 역시 이치노세 카이가 불악에서 살고 있는 브라쿠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브라쿠민이 가장 첫 번째 빌런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아주 양면적으로 복잡하게 묘사되죠. 이치노세 카이는 아까 호빵민이 말한 것처럼 엄마가 불악의 율락업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겨워하시면 됩니다. 그럼 율락업소나 융업 같은 것을 하는 브라쿠민을 차별하고 있으면서 사실 이 마을 사람들은 그런 걸 하고 싶을 때 그들이 혐오하는 불악민들을 찾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창녀 찾아가는 사람도 창녀 혐오하는 법이긴 하죠. 하지만 보다 보면 이 숲의 가장자리 사람들이 이치노세 카이 입장에서 더 큰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폭력, 율락, 유흥, 나쁜 일들에 종사하며 초등생밖에 안 된 이치노세 카이가 아직 어리니까 경찰에 잡혀도 풀려갈 거라는 이유로 율락가의 삐끼 역할을 시키는 것은 일상 다반사고, 카이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서 피아노 연습에 매진하는 것 역시 동네 사람들이 매우 고가워합니다. 애한테 제일 가혹한 상호응식이 너를 먹여 살려줬으니까 너가 되갚아야 된다 라는 말을 하는 거라는데, 숲의 가장자리 사람들은 이치노세 카이가 이 동네 바깥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기라도 하듯 부채금과 압박감으로 총공격을 하기도 하죠. 실제로 두들겨 패기도 합니다. 설거지 등의 잡무를 맡은 카이가 피아노의 연습으로 늦게 귀가라도 하면 다시는 피아노를 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며 아주 반병신을 만들어버리려고 하기도 하죠. 슬슬 사람들이 브라쿠민 혐오 왜 하는지 살짝 이해할 것 같으면 개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치노세 카이에게 아지노 소스케라는 든든한 후견인이 없었다면 카이는 삐끼 인생을 벗어나지 못했겠죠. 그리고 굉장히 다행인 부분이 이 마을 사람들은 벗어나면 남이라지만 보통 환경의 문제 중 반은 부모가 담당하는데, 만약 어머니인 레이코가 카이를 얽매고 있었다면 카이는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없었을 겁니다. 레이코는 자신이 평생 카이를 만나지 못할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자신의 저주받은 인생에서 아들을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하죠. 부모면 당연한 거 아닌가 싶겠지만 생판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조차 카이가 이 마을에서 성공해서 떠나는 걸 고가워하는데 자기 애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부모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꽤 일찍 처리된 편이라서 자기 어머니는 자신을 버리고 와라 라고 하는데도 자기 어머니를 지켜야 된다며 숲의 가장자리에 남으라고 하죠. 카이가 이 숲의 가장자리한 공간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이 차별은 되게 양면적입니다. 집단에 대한 혐오는 자연스럽게 내 집단에 대한 자신의 혐오와 외 집단에서 향하는 자신에 대한 혐오가 혼재되어 있어요. 카이가 이 숲의 가장자리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함께 산 고양이자 자신을 길러준 요람으로 애정과 부채감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꼴을 방해하는 쓰레기 같은 공간으로 혐오감을 담아서 보고 있기도 한 것처럼 이치노스의 카이에게 향하는 시선 역시 동일합니다. 호빵맨의 느금창 발언과 유사한 것들이 카이에게 꾸준히 쏟아지고 있고 카이의 가정 환경을 빌미로 그를 배제시키고자 하는 모습이 꾸준히 보이죠. 이 차별이 굉장히 크게 모사되는 것이 분명히 실력으로 출전하는 콩쿠르인데 이 콩쿠르에 브라쿠민 출신의 피아니스트가 출전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우승이 물 건너갈 것이다 같은 묘사도 있고 카이의 가정 환경을 파내는 것이 그에 대한 음해로 작용할 정도로 브랑민에 대한 차별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죠. 물론 이 작품이 후반으로 갈수록 쇼팽 콩쿠르 우승 대작전이라는 주제에 다른 주제들이 잡아먹히기 때문에 어영부영 다른 문제들이 해소됩니다만 그토록 카이가 성공하는 것을 꼬아했던 숲의 가장자리 사람들이 그들의 장기인 폭력과 협박으로 카이를 취재하던 사람들의 촬영 장비를 다 부숴버린다든지 아무튼 이런 걸로 대충 해결되기 때문에 후반부에 주제의식이 좀 옅어지긴 합니다만 일본 내 브라쿠민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기에 참으로 좋은 작품입니다. 사실 주인공인 카이에 이입하는 것보다 엄마인 레이코에 이입해서 보면 이 저주받은 삶에 대한 몰입감이 좀 더 커지는데요. 내 자식이 역대급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구렁텅이 동료들이 내 자식 발목을 잡고 있고 나는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미칠 노릇이 따로 없겠죠. 그래서 피아노의 숲에서 음악이란 활방의 역할을 합니다. 음악을 다룬 작품들이 보통 성취와 성공을 중심으로 하고 카이 역시 마지막에 성취와 성공을 하지만 카이가 음악의 세계로 빠져든 이유는 숲의 피아노라는 소재 때문이죠. 어지러운 숲의 가장자리 율락과 활락 사이에 지친 아이가 아무도 칠 수 없는 피아노를 치며 그 안에 선율을 통해서 현실에서 탈출하는 장면. 숲의 피아노 그리고 피아노의 숲은 카이가 느끼는 현실에 대한 애증. 왜냐하면 자기가 숲의 가장자리 사람이 아니었다면 숲의 피아노를 칠 수는 없었을 테니까. 그러나 그런 숲의 가장자리를 탈출해서 피아노의 숲이라는 환상적 공간으로의 도피와 탈출, 해방을 꿈꾸는 모습이 카이가 음악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 음악이란 그리고 예술이란 지난한 삶을 탈출하는 탈출구이자 해방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다른 삶을 경험하고 다른 세계로 탈출하듯이 말이에요. 오늘 리뷰 좀 짧게 요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리뷰는 아사노 이니오의 소라닌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